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좀 어제 오늘 변동성이 하루 만에 지금 많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시장은 이번 주가 이제 맥점 주간이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뭐 FOMC 회의 끝나고, 뭐 미국의 CPI 발표 끝나고, 예, 일단 뭐 선 반영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예, 그래서 일단 예상대로 지금 맥점 주간에서 좀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게 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말이면서 이제 상반기 말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7월부터 이제 하반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들은 이제 펀드 수익률 재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 결산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슈팅을, 그러니까 위쪽으로 오버슈팅 할 종목군들은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이제 언더슈팅, 예? 더 이상 밀릴 자리 없는 종목군들은 예, 오히려 한 번 더 밀고, 그런 거 손바뀜이 좀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이후부터 6월 말까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번 주 후반까지 이제 코스닥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좀 따라가는 매매는 자제하셔라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그게 좀 연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알게 모르게 지금 시장이 뭐 우선 이제 FOMC 회의하고 CPI 그리고 내일이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면서 유럽, 중국도 만기지 않습니까? 예, 그 불확실성은 좀 이제 해소가 됩니다만은, 반면에 뭐 다음 주에 또 미국 시장이 만기 끝나고 나서 또 만기 후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초중반까지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미국 시장도. 오늘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호재죠.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진짜 상반기에 거의 안 나왔어요. 중국 예상보다. 네,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뭐 경기 부양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공격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죠. 그리고 18일 날 지지난주죠. 2주 전에 G7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이제 해빙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8일 날 지금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중국 넘어가서 뭐 시진핑하고 지금 뭐 면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우리 시장한테는 긍정적이죠. 이후에. 왜 그러냐면 2018년도, 19년도 미중 무역 분쟁 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뺐죠. 코스닥이 가장 피해 국가였는데, 아무래도 뭐 일시적으로나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 관계로 접어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또 수혜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반도체 쪽도 이미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선 반영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안 그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니까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까지 가면 전고점의 오른쪽 어깨까지 올라서게 되면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오른쪽 어깨까지 올라서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서 좀 간막 내지 아니면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거죠. 한번 누를 자리에서 3대 악재가 또 갑자기 터져버렸죠.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노이즈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2의 뭐 SG 사태라고 그래가지고 뭐 동일금속, 대한방지, 방림 이들 기업들이 한 번에 5개가 또 하한가로 쏟아지면서 안 그래도 이제 한번 밀릴 자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더 컸었고, 방림하고 대한방직, 뭐 동일금속 같은 보니까 어제 보니까 KB금융하고 그다음에 신한금융 쪽에서 거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그 5개 종목이 제가 봐서는 아마 SG 사태와 동일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주식 담보 대출 금액이 또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도 아마 시장에 안 그래도 코스닥 수급이 안 좋은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좀 비중하고 타이밍 조절을 좀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지표를 제가 보고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또 6월 중순이니까 체크를 좀 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했던 그런 업종이고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중간에 제가 뭐 체크를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아주 중요한 구간에 지금 기술적 진입했다. 예, 찐 구간 진입.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진하게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보려면 먼저 그 미국 시장을 먼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다시 한번 주가 4%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1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시총 3조 달러에 지금 도전하고 있고, 또 오늘 또 예를 들어서 또 엔비디아가 주가 늘림 주게 되면 또 1조 달러 밑으로 또 하향하겠죠. 일단 어제 기준했을 때는 다시 한번 1조 달러 돌파했는데, 월가에서는 1조 달러의 저주란 말이 있죠. 옛날 2년 전에 테슬라도 1조 달러까지 갔다가 거기서 얻어맞고 밀렸고, 뭐 메타 같은 경우도 1조 달러 돌파를 하고 나서 또 거기서 얻어맞고 밀렸고, 엔비디아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제 기술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이 왼쪽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 핵심 노고 차트입니다. 노고 차트고, 그다음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들 이제 미국인들이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는 그런 검색어를 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의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거의 뭐 고점까지 찍었죠. 제가 여러분들 4월 달에 이 자리에서 2차전지 구글 트렌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에코프로하고 2차전지 검색어 딱 치게 되면 대중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예, 좀 고점이 좀 다다랐다 그런 말 드리면서 제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그런 말 드렸었는데, 여기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올해만 저점 대비해서 165% 지난주 기준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 전고점은 지금 완전히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요 상단 추세 라인에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죠. 요거 아직 완전히 돌파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대중의 지금 관심도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예, 이번 주부터는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예, 구글 트렌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도 아마 이번 주까지는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뭐 이번 달까지 조금 이제 뭐 1, 2주 정도 시차는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도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다다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도 만약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예,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늘림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것도 지금 얘는 중장기 저항 맥점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다음.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달은 이따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업종별, 섹터별 변화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미국은 이제 기존에 올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나스닥 지수를 이제 끌고 올라가는 게 이제 그 IT죠. 특히 이제 빅테크인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동안 뭐 6개월 내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의견이 반반이에요. 누구는 더 간다 그러고, 그죠? 누구는 이제 조정이 나올 때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 그 IT 섹터 미국의 12개월 선행 퍼가 지금 26.2배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예. 근데 지금 미국의 그 10년 평균 퍼는 원래 19.2배고 5년 평균 퍼는 22.3배죠. 그러니까 5년과 10년 평균 퍼 대비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미국의 IT 섹터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하게 좀 지금은 이제 고평가됐다는 얘기죠. 너무 단기간에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아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그걸 트렌드 상으로도 지금 고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차트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살짝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살짝. 예, 그 다음 주에 뭐 돌파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저항 중기 로고 핵심 추세에서 보게 되면은 저항 라인에 와 있다. 예, 이런 위치에 있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그 최고점 대비 지금 7, 8.6까지 올라왔고요. 요거 이제 반도체 ETF 장기 로고 핵심 추세도입니다. 작년에 그 10월 달이죠. 10월, 11월 달 저점 주고 나서 그동안 계속 우상향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 되죠. 예, 기간으로는. 예, 그러면서 원래는 그 6월 초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기술적으로 저항 맥점이죠. 예, 7, 8.6에서 얻어맞고 한번 이렇게 눌림을 줬습니다. 눌림 주고 재차 지금 뻗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마지막 저항 구간인 피보나치 되돌림 저항 구간인 7, 8.6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기 로그 핵심 트렌드 상단에 얘도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상단에. 예, 기술적으로. 그래서 한 번 또 이제 얻어맞을 그런 구간이고 지금 또 최근에 이제 거래는 아직 안 나옵니다.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일단 알고 계시고 약간 되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5년과 10년 평균 퍼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니까 지금 반도체 ETF 장기 로고 차트 보니까 여기 또 핵심 저항이네. 물론 뭐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돌파하더라도 한때부터 누릅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고요. 다음. 그, 나스닥하고 이제 코스닥 차트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 가봐야 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코스닥이 또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뭐 장대 양봉으로 지난 4월 19일 날 고점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면 예,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이제 하는 그런 그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한 초중반까지 돌파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현재 구간이 상당히 그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있던 종목도 일부 좀 현금화를 하거든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주식할 때는. 예. 근데 어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보니까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제 5,600억 매수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얼마 매수합니까? 코스닥? 예, 1,500억 매수하시네요. 지금 이틀 만에 지금 7천억 넘게 지금 매수하시거든요.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위치죠. 위치가 지금 직전 고점에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 여기서 지금 7천억을 이틀 만에 매수해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 물량을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 지금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7천억이면 이거 뭐 거래소도 아니고 너무 지금 급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한 2, 3일 정도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지금 막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주식 하다 보면 시장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껴.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장기 저항 구간에 다른 지표들이 지금 다 다르고 있어. 수급적으로 지금 보면 기관하고 외인들이 어제 또 직전 고점에서 5천억을 넘게 때려버려. 5,600억을. 예, 그러면 조금 우리가 2, 3일 정도 이렇게 지켜봐도 돼요. 뭐 그냥 급하셔가지고 어제 오늘 그냥 7천억 기관 외국 물량을 다 받으시냐고. 그것도 지금 저점이 아니고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에서. 예. 그래서 그 재방송을 지금 공개 방송이던 저 뭐 지난주부터 이제 공개 방송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시는 분들은 예, 그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조금 이렇게 시장을 좀 지켜보십시오. 예? 아직도 뭐 올해 지금 6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6개월 반이. 예, 이럴 때는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예, 코스닥이 지난 4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4월 19일 고점 나왔을 때가 이것도 제가 딱 그 맥점 그때 찍어드렸습니다. 예, 여기가 피보나치 61.8이지 않습니까? 이 피보나치,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에서 61.8% 이 구간이 가장 강한 저항이거든요. 가장 강한 저항입니다. 거기서 딱 얘도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예? 거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4월 19일 날 딱 터치하고 나서 예, 급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8.2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왔죠. 원래는 이렇게 조금 급락이 나오고 나면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약간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쉬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예, 근데 V자 반등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직전 고점까지 못 가고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까지 가고 나서 지금 대밀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지지선 50% 지지하고 지금 아래꼬리 주는 거예요.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38.2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쌍봉의 모양이 나와버리고 모양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 3일 정도 예, 물타기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딱 그러네, 나스닥이. 그러니까 올 1분기까지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예, 작년에는 가장 많이 빠졌었고 올해는 2차 전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전체 지수 자체가. 근데 나스닥이 지금 어제 61.8을 살짝 터치했어요. 예? 물론 뭐 나스닥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코스닥이 딱 4월 달에 61.8에서 얻어맞고 밀었는데 나스닥이 이번 달에 지금 딱 61.8까지 왔단 말이에요. 61.8. 예. 그럼 이걸 돌파를 다시 한번 시켜주려면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도 뭐 급등 나온다든지 아니 애플이 뭐 급등 나온다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구글, 예? 뭐 아마존 뭐 이들 뭐 메타 포함해가지고요. 얘네들이 각 치고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봐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관련 종목군들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워낙에 지금 몸이 좀 비대해졌기 때문에 예? 예. 지난달처럼 막 급등 나오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사실은 지난 그 4월 달 우리 코스닥이 61.8에서 얻어 맞았듯이 이번 주에 거기 딱 터치하는 그런 구간이어서 여기서 돌파를 할지 다시 한번 대밀릴지를 좀 우리가 한 며칠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막 어제 오늘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코스닥 그냥 막 지금 이틀 만에 7,000원 넘게 매수해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네. 다음. 그리 보시면 오늘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6월 중순이고 2분기 말이고 상반기 말이니까 제 기술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기술적 분석 있게 한 번씩 체크를 해드려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우리 시장에 지금 5월 달과 6월 달에 주도 업종과 종목이 이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거래소 전기전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업종별로는 뭐 코스닥은 당연히 반도체죠. 뭐 최근에 이제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뭐 2차 전지 제가 언급드렸던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피추엠 얘네들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반도체가 지난달 이번 달 시장의 주도 업종 및 종목이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물론 종목마다 좀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21선 2주 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들어갈 게 아니고 최소한 기술적으로 21선 아니면 뭐 35일선 조금 더 민다 그러면 61선에서 눌림목을 공략하시라 했는데 대부분 21선 라인에서 반등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올라가면 또 밀죠. 갈만하면 밀고 갈만하면 밀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는 또 올라갔다 계속 음봉으로 3일 동안 밀다가 오늘 또 이제 어제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어제까지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왜 또 제가 여러분들께 4월 달에 반도체 그렇게 좋게 추천하면서도 지금은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거래소 전기 전자 업종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 여기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장기 추세 저항 라인에 지금 들어오면서 또 61.8 구간에 와 있어요. 예? 여기 저점에서 얘네들도 정확한 이태리 장인 패턴입니다. 한치 오차가 없죠. 여기서 한 땀 한 땀 올라가면서 이 라인까지 왔다면 이거 조금 위쪽으로는 이 추세선 상단 라인까지 이 레인지 안까지 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신규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못 드린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간다 하더라도 밑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일부는 좀 챙겨놓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도 합리적이다. 이런 위치에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들어서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전 대비해서 가벼우니까 좀 더 올라서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주가가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메이저 세력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는 뭐 매도를 안 할지언정 매수 물량을 좀 조절하죠. 그네들도.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코스닥 반도체 업종도 보시면 아주 애매모호한 구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구간에서는 뭐 좀 차익을 한다든지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 들어간다 하면은 조금 기다리거든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자리가 지금. 그죠? 이 저점, 이런 식으로 막 흔들고 막 밀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물량이 훅 들어가는데 지금은 코스닥 반도체 업종도 여기서 얘도 이태리 장인 패턴이에요. 이 중간 트렌드에서 찌글찌글하다가 터닝, 여기서 저점 주고 쌍바닥 이후에
예, 그다음에 이것도 N자를 올려놓고 나서 사실은 4월 달에 61.8에서 반도체 업종도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급락 나왔다가 예? 다시 한번 여기서 V자를 올리면서 직전 고점, 4월 달 고점,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은 4월 달 고점을 지금 돌파했어요. 사실 이번 주에 돌파했는데 지금 여기서 매물 압박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최고점에 또 추세 저항이죠. 그러면 또 61.8이에요. 여기가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 현재 구간이니까 이번 주 가장 많은 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진입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리 아주 애매합니다, 이거. 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이제 분할 매수. 네? 지난주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분할 매수. 그리고 여기서는 어제 반도체는 올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그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관련 종목도 다 설명드렸고. 근데 우리 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또 한 2, 3개월 또 조정 줘버리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자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희도 일단 차익을 했다고. 다시 지금 저점 기다리고 있다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기조를 돌파를 할 텐데 근데 이 단기적으로 단기 급등 나오고 나서 가장 매물이 심한 그 저항권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대한 타이밍 조절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실 게 뭐냐면 이 물량은 단기다. 이 물량은 난 중장기로 가져갈 거야. 왜? 어차피 이제 눌러도 갈 종목군들이니까 그런 업종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막 들이대시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위치에 지금 있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코스닥하고 이제 반도체 업종을 비교해야 되겠죠. 예. 자, 코스닥도 지금 이번 주가 제가 왜 맥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냐면 기술적으로 보세요. 그죠? 4월 달에 1차 고점 한번 찍어드렸고, 예, 61.8 얻어맞고, 이 장기 추세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이제 상승으로, 예? 추세를 이쪽으로 터닝 포인트에서 완전히 상승 추세 자리 잡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이 라인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 하락 트렌드를. 예. 근데 지난 4월 때 얻어맞고 교묘하게 어제 또 이 부근에 가가지고 이 하락 트렌드 여기서 다 어제 얻어맞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자리에서 어제 외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안 했으면 이거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딱 그 자리에서 2차 전지 노이즈가 발생했죠. 어떻게 딱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제2의 SG 사태처럼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 나와버리죠. 거기다 또, 예, 그동안 이제 좀 끌어올렸던 메이저 세력이었던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때려버리고 기관도 2천억 넘게 때려버리네. 5,600억을 때려버리네, 이 자리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의심을 하는 거죠. 아하, 여기가 상당히 좀, 또 이번에도 저항이 강한 자리인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무더기로 그냥 5,600억 하루에 그냥 쏟아붓냐고요. 이런 추론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보다도 아래쪽으로도 한번 흔들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또 김봉만이와 맥점 소장이 그러는데 6월 달은 또 2분기 말이면서 상반기 말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의 펀드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에서 엄청 또 변동성이 심하대.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도 막 그랬네. 재작년에도 그랬네. 저는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믿으시라는 얘기지.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조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데 하필 또 반도체 업종도 딱 그 자리잖아요. 왜 제가 같이 보여드리냐? 이번에 올린 것은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코스닥 끌어올린 것은. 물론 2차 전지 에코프로 BM도 있습니다만은.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림 자체가. 이거 돌파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것도 한번 밀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엔비디아도 지금 그런 위치에 있고, 예. 미국의 반도체 ETF도 지금 장기 저항에 있고, 아주 애매모하죠? 지금 자리가.
주식을 하면서 애매모호할 때는, 확실할 때는 우리가 배팅을 해버리는데,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약간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위치다. 예. 그런 위치고요. 다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IT 빅2. 예. 요거는 이제, 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지분이 52% 가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 삼성전자 뭐 400조, 하이닉스 뭐 80조, 예? 440가고 한 500조 잡으면 얘네들이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만 올라도 50조 원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절반의 비중을 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앉아서 그냥 25조 버는 거라 그랬죠? 제가 LG 에너솔루션과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자,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입니다. 엔비디아가 1조 달러예요. 예? 메타라든지 기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들 종목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보다도 아마 기관이겠죠, 기관.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삼전 하이닉스 외인들이 막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뭐 LG 에너솔루션은 10% 가지고 있는데 아니 10% 올라도 비중이 5.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0% 올라가 봐야 고작 7천억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50% 가지고 있으니까 두 종목 10% 올라가면 25조 가까이 수익이 나잖아요.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 애플 이들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막 끌어올리는 것도 있겠죠. 물론 기업의 실적도 좋고, 이제 성장성 좋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식이 꼭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다 해가지고 막 급등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예. 원래 이제 주식이 멀리 가고 높게 가고, 예.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군들은 사실은 막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도 계단형 상승 패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늦은 듯 싶습니다만은, 예. 사막에 거북이 걸음하듯이 그러고 가야 사실 멀리 가거든 사실 종목군들이. 근데 이번에 미국 관련 빅테크 관련 기업들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번 달이 또 상반기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 기술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연초 1월 달 저점 대비해가지고 60% 올랐어 주가가 60%. 예? 60% 올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달러 환산 차트입니다. 왜 달러? 이 두 종목은 달러 환산 차트로 보는 거예요. 원화 환산을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기법 외의 일종의 기법. 예. 달러 환산 차트로 보니까 삼성 요즘에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세가 전전주보다 그렇게 크게 안 들어와? 왜 그런가 봤더니 기술적 이거 봐라 삼성전자. 120주선. 이 120주선 이렇게 하향인 가운데서 이 120주선 저항이면서 피보나치 50% 저항이고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추세선 상단 구간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외인들도 지금 약간 가격 부담감을 느끼는구나. 예? 그리고 김봉만이가 그랬어 4월 달에 삼성전자는 작년 실적 대비, 그러니까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동안 12년 데이터를 보니까 항상 그 전년도에 주가가 40% 이상 올랐어.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볼까?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해서 30% 올랐네. 그럼 옛날 데이터대로 만약 본다 그러면 올해 한 40% 오른다. 내년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증가하니까 그럼 앞으로 올라갈 자리 한 10%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외인들이 좀 조절하는구나.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하이닉스 어떨까? 하이닉스도 지난주부터 외인들이 물량이 많이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지금 60% 올라왔어. 예? 거기다가 얘도 마찬가지. 삼전하고 똑같이. 예, 추세선 상단, 하락 트렌드 상단 저항이고, 지금 50%는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외인들도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구나. 예.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물론 뭐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돌파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가들에 다시 한번 얻어맞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번 때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누구도 최고점에서 못 때립니다. 이 주식의 목표가라는 것은 기관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나는 이 정도만 먹으면 돼. 그게 나는 목표가죠. 그게 우리의 목표가죠. 그죠? 여기서는 한번 이제 눌림목에서
예, 조금 이제 매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달러 환산 차트로도 이 현재 두 기업의 주가가 예, 여러 가지 저항에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50% 피보나치, 주봉의 120주선, 그다음에 장기 핵심 추세선 상단 라인. 예, 이런 위치이더라. 다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환율이죠, 환율. 예, 제가 보건대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대비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1280원 이하를 내려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뭐 1270원에서 예? 하반기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전환 될 예상하니까 그렇다 가지고 뭐 상반기 대비해 가지고 흑자 폭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작년 올해 이제 계속 적자다 보니까 이제 그 기저 효과에 의해서 이제 흑자전환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0원 뭐 1280원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원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지언정 오늘 하반기까지는 원화가 적어도 1280원 정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원화가 강세 전환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라의 이제 화폐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 경제, 성장력. 경제가 이제 좋아지니까 원화가 예, 강세 전환되는 거겠죠. 물론 이번에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업들 예, 지금 본국으로 이제 외환 송금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배당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역할을 하면서 원화가 이제 강세 전환된 건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어제 오늘 지금 반등이 나오고 뭐 다음 주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한 1280원 이상 살릴 겁니다. 한 1300원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물론 대한항공이라든지 원화 강세 수혜주들 최근에 주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원화가 강세 전환되게 되면 수혜겠죠. 근데 너무 이 하락폭이 원화 절상폭이 너무 가파로. 왜 그래요? 우리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어제 조금 밀었습니다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밀었거든요. 현재 지금 120에서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예, 지금 여지는 남겨놨죠. 예,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죠? 연준의 기준금리 중립 기준이 기존에 5.1에서 5.6으로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두 번 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만약에 7월 달에 금리 인상 한다 그러면 또 달러 인덱스가 강세 전환돼 버리겠죠, 이거. 예? 예. 근데 이 노란색이 지금 원화거든요. 원달러 환율이요. 지난달 고점 대비 무려 70원이 급락이다. 70원. 70원. 근데 자,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 중국이죠. 그다음에 경쟁 국가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예? 고점에서 70원이 급락 나오는데 원화 강세. 일본의 엔화하고 위안화는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죠.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런 그 원화 강세 현상이 계속 지속돼 버리면 원래 이제 일본 엔화도 좀 강세 전환되고 위안화도 강세 전환되고 예? 절상 폭이 좀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보통 대만도 마찬가지. IT 국가니까 대만 달러도 우리가 또 대만도 경쟁 국가잖아요. 근데 원화만 지금 이번에 고점에 70원이 급락이 나오면서 원화가 지금 강세 전환되다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입하는 업체들은 좋죠. 그죠? 또 하반기에 이제 또 수입 물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상태로 계속 또 유지가 돼버리면 좀 타격 받겠죠, 아무래도. 왜? 일본과 중국 기업 대비해가지고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위안화하고 엔화는 지금 약세 전환 계속 되고 있는데 오히려 또 이제 뭐 하이닉스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충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지금 저항 구간인데.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원화 환율 이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 봅니다만,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또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움직이는 환율하고 이번에 원화가 가파르게 이제 원화 강세 전환됐습니다. 지수가 크게 못 가잖아요. 제가 2650이 강한 저항 맥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그러니까 하반기를 놓고 보면 저평가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부터 올 8월 달까지 좀 준기적으로 봤을 때는 2600은 아직은 비싸다는 얘기예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한 2, 3개월 정도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그 미국 시장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절하시고 이런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자, 뉴욕 증시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이후에 뭔가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그죠? 지금 극도의 이제 탐욕 구간이죠. 살찐 돼지가 많은 거야, 지금 미국 시장에. 살찐 돼지가 지금 많은 겁니다. 그게 이제 빅테크죠. 막 디륵디륵 살 쪄가지고 막 무거워가지고, 그죠? 예. 그런 구간이야, 지금. 1년 동안 동행 보면 원래 75에서 80 정도 가게 되면 꼭 거기서 이제 한번 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살짝 돌파한 상태죠. 예. 그래서 지금은 뉴욕 시장도 좀 부담이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예? 예.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은 살찐 돼지들이 득실득실 하더라. 미국 시장이.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뭐 보조지표입니다. 내일이 만기지 않습니까?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스하고 이제 풋옵션, 콜옵션 상대일 뷰 차트 보게 되면 지금 감매수 구간이죠. 예? 빅스 지수가 지난주 그러니까 주 초반까지 작년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13까지 밀었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이제 이 하락 트렌드 지지 구간이죠. 근데 그저께까지 미국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빅스가 더 안 빠집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그죠? 얘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되돌림 반등 구간이죠. 미국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 보더라도 지금 콜옵션 가열 구간입니다. 가열 구간. 예. 작년 그 10월달 저점까지 밀었죠. 뭔가 좀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상방보다는 좀 하방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래서 이번 주가 제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맥점 주간이더라. 이렇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난주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월달 들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변화가 생기죠. 예, 지금 판도가 지금 뒤바뀌고 있습니다. 자, 6월부터 5월 말부터 이제 6월까지 미국 시장의 업종별, 주요 지수별 상승 흐름입니다. 어제까지. 예. 나스닥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6월달 들어서는 나스닥이 거의 움직임이 없죠. 크게 없어요. 예? 나스닥이 한 3% 좀 올랐나요? 지수 기준에 했을 때. S&P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다우지수는요, 그저께 살짝 올 1월달 고점 돌파했었나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박스입니다. 반년 동안. 나스닥만 지금 올라간 거고, 그다음 S&P에 또 이제 애플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S&P가 이제 두 번째로 올라섰죠. 5월 말까지는 올랐었고, 너쉘하고 이제 다우지수는 거의 안 움직였죠. 오히려 너쉘 지수는 하락이 나왔는데, 6월달 들어서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예, 러시아 지수가 지금 제일 강합니다. 제일 강해요. 그죠? 예, 어제는 살짝 눌림 줬는데 그저께도 러시아 지수가 이틀인가 그 3월달 지역은행 불거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그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이틀 쉬고 또 그저께도 막 급등 났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여러분 나스닥 차트만 보지 마시고 그 속살을 봐야 돼요. 속살이 시커먼지 허연지 느리끼리한지 봐야 됩니다. 예. 미국 시장 그 속살이 지금 예, 거무딕딕 해가지고 지금 하얀색으로 막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살이 돋고 있다, 새살. 이게 무슨 얘기냐. 못난이 정부꾼들이 계속 막 튀겨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 지금은 이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 일반인들은 긴가민가한데,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시장 변화가 확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너쉘 2000지수 상당히 강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경기 민감주, 그 다음 못 올랐던 뭐 소비재, 산업재, 예? 그 다음 인프라 쪽, 소재 쪽, 이런 쪽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일단 참고하시고, 자, 뭐가 이제 어느 섹터가 많이 올랐냐고 보죠. 자, S&P 500 업종별 이제 상승률을 보게 되면, 예? 이게 6월 13일까지 기준이에요. 예. IT 섹터는 0.7% 올랐어요. 0.7%. 가장 많이 오른 게 뭡니까? 예? 예, 소재 쪽이 소재. 2.3%. 예. 그 다음에 오른 게 산업재. 예. 그 다음에 소비재. 뭐 헬스케어 쪽도 지금 한 0.5% 오르고,
예. 에너지도 한 0.5%. 뭐 리츠,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좀 올랐네요. 예. 소재, 산업재, 소비재. 얘네들이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IT보다도 얘네들이 지금 6월 달은 예, 상당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다음. 그럼 연간으로 일단 비교해봤을 때, 이거 연간 기준에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뭐 IT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죠. 예, 연간 기준 했을 때는 IT가 지금 거의 40% 올랐죠, 40%. 예. 근데 이제 6월 달을 월간 기준 놓고 보면은 4% 정도 올랐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재라든지, 예,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쪽도 이제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지수 기준 했을 때는 지금 뭐 한 4.5%. 그죠? 예, 연간으로 딱 1월부터 지금 13.8% 올랐습니다만은 그동안 못 올랐던 소재, 산업재, 그다음에 에너지, 뭐 소비재, 예? 뭐 리치 관련 기업들, 예, 이런 쪽이 6월 달부터는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헬스케어 쪽도 지금 한 3% 올랐죠. 예, 제가 오늘 신화강에서 이제 뭐 미국의 S&P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라든지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 차트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들 종목군들도 지금 보니까 이미 이제 저점을 벗어났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고점에서 그 추세선 저항선을 지난주에 돌파를 했더군요. 지난주에.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섹터, 그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빅테크가 6월 달 들어서고부터는 뭐 일부 종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지난달처럼 예,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좀 둔탁하게 움직이고 이제 박스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고 예, 그동안 못 올랐던 뭐 S&P 500 업종 내에서도 그런 경기 민감 섹터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중소형 종목군들. 우리 시장도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 이 반도체도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D램 3위 업체이죠. 1위가 뭐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입니다만은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움직여야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기타 이제 뭐 산업재라든지 뭐 원자재, 뭐 소비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업종별 변화 흐름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도 한두 달 뒤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섹터는 뭐 테마라는 섹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거 관련 종목군들, 아니 뭐 대북 관련 종목군들, 뭐 이런 거겠죠. 네, 내부적인 이제 뭐 재료가 있는 업종, 뭐 테마 관련주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미국 시장에서 먼저 움직여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은 뭐 아직은 이제 빅테크가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상승의 탄력도는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예, 러셀 2000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소재, 산업재, 뭐 소비재, 그다음 헬스케어, 예, 뭐 이런 쪽, 인프라 관련 쪽,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6월 달은 상당히 빅텍보다도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3월 초에 이제 지역 은행 문제가 불거지고 그로 인해서 안 그래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둔화되고 그다음 연준에서는 그 당시까지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금리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얘기했잖아요. 예? 돈은 말라 있고 계속 금리 인상하니까 유동성 부족하고. 근데 지역 은행까지 불거져 버리니까 안 그래도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돈은 없고 시중에 은행 문제 터져 버리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경기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작용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는 막말로 실적이 안 좋아도 현금 보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쏠려버린 거죠. 더 안전한 쪽으로 이제 돈이 이동한 겁니다. 근데 이제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5월 지나니까
이제 은행 문제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경기 지표 발표한 거 보니까 고용이 많이 증가했죠. 43만 명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많이 이제 완화된 가운데서 그다음에 미국의 제가 지난주에 M1, M2 통화량 그 지표를 보여드렸잖아요. 4월 달에 일단 바닥이었다는 거. 은행 문제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이제 몰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빅테크는 가격 부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생기고 기술적 저항 구간, 기술적 부담도 생기고 얘네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싸거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PER 기준했을 때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PER이 선행퍼도 지금 13배 정도 나옵니다. 네? 코스피 200. 근데 거기다 PBR이 한 0.90 정도 나오고요. 예. 근데 중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PER이 지금 8.7배밖에 안 돼요. 8.7배. 그리고 PBR 같은 경우 0.7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코스피 200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막말로 적자나도 더 이상 크게 안 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형주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생겼고 그동안 또 못 움직였던 소형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월 달과 지금 6월 달 종합지수 2,600의 돌파의 주역은 누굽니까? 대형주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죠? 하이닉스 급등 나오고 삼성전자 급등 나오니까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약간 부담 간다. 아까 제가 차트를 다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뭐 한 업종 및 어떤 지수만 보여드리면서 차트를 제가 분석해드리면 뭐 약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를 제가 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도체도 좀 더 좀 조절하면서 접근하시고요. 특히 단기와 중기 물량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이제 전략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맥점 주간이다.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 국내 증시,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삼전화 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이 전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예, 이건 언제까지? 한 8월 정도까지. 그 다음에 기술적 부담감도 상존하고 있다. 거기다 또 외국인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5월 말까지 외인들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3조를 매수했어요.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은 이 친구들도 지금 조율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공격적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매도도 안 해. 왜? 하반기 더 좋으니까. 근데 시장의 메이저였던 외인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바톤 터치를 기관들이 받아가지고 한 번 더 끌어올려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간망이잖아요. 외인들이 지금까지 끌고 올라왔는데 6월 되니까 외인들이 크게 매수를 안 해? 뭐 때리지도 않아? 예. 근데 안 때린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매수를 안 하면 시장은 받쳐줄 세력이 없으니까 좀 찌글찌글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괜히 우리 개인들만 막 치고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또 2차 전지가 기술적으로 뭐 내일 다시 또 돌파를 할 수 있겠죠. 뭐 에코라든지. 저는 이제 월봉의 5개월 선이 맥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 또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그런 또, 예. 노이즈가 발생했고, 이것도 이제 부담을 발생하고 있고요. 예. 반도체, 끌어올렸습니다만 단기 랠리에 따른 이제 가격 부담감과 기적 부담감이 상존돼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틀 만에 또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게 성급하게 지금 매수할 자리가 아닌데 이틀 만에 7천억을 매수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좀 급하단 말이에요. 주식은 좀 느리더라도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돼. 아, 주식 하다 좀 물릴 수 있죠. 남들보다 수익 좀 덜 날 수 있죠, 늦게. 예,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며칠 이렇게 보는 거야, 시장을. 이게 딱 보고,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수급이 바뀌든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치고 오든지 아니면 미국이 완전히 돌파를 하든지. 예? 뭐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개인들이 이제 결국은 백기를 든다든지 뭐 손절이 나온다든지. 그죠? 그런 변화가 이제 없잖아요. 거기다 6월달 맥점 주간이니까 그래.
다음 주 한 중반까지 뭐 2, 3일 매매 안 하면 어때? 시장 좀 보지 뭐 그냥. 있는 거 일단 관리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이제 시장이 이제 다른 섹터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선취해야 돼. 7월 달에 그런 핵심 메가톤급 재료가 있는 애들은 미리 지금 선취해야 돼. 아, 그래. 이거는 이제 모아가자.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저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가지고 좀 비중하고 타이밍 조절을 좀 합시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일주일 더 시장 보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요 3시 40분에 공개 방송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 못다 했던 얘기를 좀 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